네. 어저께 정말 사이다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애국국민운동 대연합 오천도 대표님하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님이 콜라보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대박. 정말 그 백은종 기자님이 저의 그 부탁을 들어주시네요. 물론 응징 취재는 아니지만 응징 인터뷰를 하시는데 두 분의 정말 그 콜라보는 진짜 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빵빵 터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막 자면서 두 번씩 들었다니까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제 그 오천도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송을, 그 공지영이랑 김부선에 대한 소송을 하는 그 이유가 정말 너무 핵심을 찌르더라고요. 첫 번째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연약한 여자라는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정말 맞죠. 지금 우리 봄부터 내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진짜 완전 진짜 광기를 부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언론이 다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여자, 이 피해자, 이 이슈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령 이게 사실이라 김부선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김혜경 그 여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만큼 뻔뻔해진 거예요. 아니 한국이 동방예의지구가 아닌가요? 우리 성리학의 나라예요. 예전 같았으면 얼굴도 못 들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말 이게 돈벌이의 수단과 이게 언론의 어떤 뭐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갈 수 있냐라는 거지. 피해자의 이름으로. 이건 정말 애국 보수라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TV나 종편에서 나오는 패널들의 그런 개소리가 아니라 정말 애국 보수라면 이 말이 맞는 거죠. 아닌가요? 자, 정말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얘네들은 진짜 아닌가요? 자, 정말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얘네들은 진짜 도덕이고 윤리고 그냥 진짜 발가벗고 달려든 거야. 우리는 이제 정말 이 상식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공지영.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김부선이가. 근데 공지영이 뭐에 그럼 공지영도 같이 넣느냐. 아니, 이재명을 만나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회적 공론화, 그러니까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회적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사회를 완전 시끄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쵸. 공지영이 이걸 완전히 발화를 시켰죠. 막 주진우를 저격을 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김부선이랑 같이 진짜 완전 둘이 쌍두마차로 굴러갔지. 정말 이분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너무나 이제 진짜 적절해요. 근데 지금 종편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진짜 정신 못 차렸구나. 그리고 제가 예상한 대로 가네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식으로 갈 수 있냐고 서로 막 물어보면서 막 해요. 그러면 그 옆에 그 변호사들 있죠? 그 김부성 계속 옹호해 오면서 막 끝까지 하는 변호사들, 막 서정욱이나 최진영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얘네들의 대가리는 내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진중권 교수가 막 이제는 그 김부선이나 저기 뭐야 공지영 나와서 뭐 사과해야 된다 하는데 막 앞에 패널들이 막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막 진중권한테 그래요. 뭐 이재명한테 한 자리 받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가 이재명의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 없었다라는 말은 다 뻥이라니까요. 얘네 진짜 마지막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과 얘네가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하는 말이나 이 속에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보수 세력은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얘네 그냥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악이에요, 악. 그냥. 거악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그거에서 말하는 패널들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광대들이고. 그리고 하는 얘기들이 똑같고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꿍꿍이 속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또 한 명, 이제 한 게 서석구 변호사예요. 이 서석구 변호사가 저기 그 노무현 대통령이 현대랑 삼성에서 1조 8천억 원 받았다고. 1조 8천억 원 받으신 분이 그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와이프가 돈을 구게 하냐고요. 근데 제가 이게 서석구 변호사가 그 탄핵 때부터 한 짓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법적으로 이게 자기가 그 박근혜를 대리한 게 아니라 그 뭐야 이
이거를 그 탄핵한 사람들을 그 나쁘게, 그러니까 더 쉬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석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태극기 집회 나타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구구의 어떤 한 파트를 차지한다면 공주영은 진보면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둘 다 극과 극은 상통해.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진보나 극우, 뭐 극우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문제로 갔을 때 공주영도 어저께 뉴스엔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 물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겠다. 거짓말하는 정치인 너무 싫다.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 약자에 대한 손 내미는 거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아까 이 사람한테 아직도 김부선은 약자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는 사실이나 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석구한테도 이게 사실관계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어디서 들었어요? 라고 이제 그 백운종 기자님이 물어봤을 때, 그거 뭐, 누구한테 들었어? 어디 나왔어? 이러잖아. 얘네 몰라. 그냥 누구한테 들은 거야. 공정도 다 그냥 누구한테 거야. 공정도 다 그냥 누구한테 들은 거야. 얘네한테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너무 이제 확증 편향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얘네들은 그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어떤 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양심의 저항선을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신념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반성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미 이 신념 체제가 밝혀서.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기 내면의 실패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나 자기가 살아온 신념, 현실의 신념을 늘 어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거기서 깨지면서 성장하면서 자기의 그 실패들을 안으로 가지면서 다시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게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자기한테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왜?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짓을 해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오거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인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나는 제가 보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소위 악한 인간들, 이런 쓰레기들이 왕노릇하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해서 그 이명박 때부터예요. 저는 이명박이 한 가장 큰 악행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나 진짜 자연, 금수강산, 경제, 정말 각 분야를 거의 진짜 생태계로 교란해서 진짜 미꾸라지들이 설치게, 쓰레기들이 설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딱 돈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만들었다는 게 가진 거, 앞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천박한 사회를 만든 거예요. 이득만이 가장 중요한 사회가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쓰레기들한 미꾸라지들이 자기들이 극단적인 어떤 말이나 거짓말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해서 사회를 정말 더럽히고 그러니까 어지럽히는 것들이 어지럽히는 짓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마켓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20% 정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마켓이 꾸준하게 형성됐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 그룹까지 포함하여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언론들이 이 사람들을 약간 물타기나 양비론 하는데 다 받아 적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라든가 명예까지 다 갖게 됐다는 거죠. 이름, 지명도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쓰레기들의 세상이 된 거지. 그러니까 불가침의 어떤 그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해달라,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은 이상은 얘네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강용석이나 변희재나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은 얘는 끝까지 간다니까요. 그리고 약간의 벌금 물고 다시 또 돈 벌어가지고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제처럼 그 애국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다른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울의 소리 같은 어떤 그 언론들이 나서서 이런 식의 콜라보 형식 그 시민들 아니면 그냥 어떤 뭐 경기도민이든 서울 시민이든 어떤 뭐 단체든 상관없어요. 정말 이런 쓰레기들 법 종편에 나와서 맨날 개소리하는 뭐 맨날 이재명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 여자 있잖아. 약간 저고리에다가 치마 입으면 북한에서 온 듯한 그 분. 그런부터 해가지고 개소리하는 변호사들, 진짜 양심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거짓말할 때마다 이게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왜냐면 이제 언론은 이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없다고 봐요. 이제는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언론에 우리가 언론을 따라가서는 못 갔죠. 그러니까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저는 이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는 건 시민들의 힘밖에 없어요. 어저께 같은. 김부선 씨 같은 경우 반드시 법적인 책임지고 처벌받도록 시민들 나서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후원금, 정보공개 청구 소송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쓰레기나 진짜 이 사회를 정말 정말 더럽히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거 마음 놓고 진짜 무법천지 안에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서 돈 좀 많이 버는 애들 그런 애들 이름을 다 우리가 모아가지고 시민단체나 서울의 소리 같은 그런 언론들에 제보를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콜라보 이런 식의 어떤 고소 고발을 해서 우리가